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여행으로 아이와 함께 필리핀 세부를 방문하시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줘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들과 필리핀 세부 여행을 하면서 제 아들과 함께 경험했던 세부 여행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여행지도 있고 이번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도 있는데요. 2025년 세부 여행, 특히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항상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헐밋코브입니다. 헐밋코브는 세부 남서쪽 알로고인산에 위치한 숨겨진 보석 같은 해변으로 맑은 바다와 고운 백사장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때 은둔자가 거주했다고 하여 은둔자의 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스노우클링과 수영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해변에서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클리프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살아있는 산호와 함께 아름다운 수중 환경을 만끽할 수 있으며 작고 아기자기한 비치어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This no fee. 너피 Magwas 5 pieces. 저희 아들입니다. 저기 보면 컴포트룸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 여기 화장실이래. 저기는 5페소. 여기로 올라가면 옷 갈아입는 데가 있대. 거기는 옷 갈아입는 건 무료. 여기서 갈아입으면 여기는 샤워. 5페소입니다, 아빠. 바가지. 파도가 부는 헐밋코브에서 아주 엄청 신나게 놀았지? 여기 어때, 혜성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좋지는 않고? 좋아. 여기 헐밋코브는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곳,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아, 진짜 너의 이 군살 없는 몸매가 너무 부럽다, 야. 아빠도 어렸을 때 이랬는데. 아, 저렇게 원 바켓 is this one? 원 바켓 5 peso. 아, 시원하다. 느낌이 굉장히 시원한데? 얼굴 이렇게. 됐어. 여기 모래시계. 그리고 저쪽이 이제 화장실. 저기도 5페소를 내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대략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그 위생은 좋지 않으니까요. 급한 볼일을 볼 때만 이용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세부에 와서 영상을 좀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쭉 다녔던 세부 여행지 중에서 이번에 제 영상을 쭉 보더니 여기는 다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이 첫 번째로 픽한 라오야팜 리조트에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알로구인산에 위치한 라오야팜 리조트는 자연과 어우러진 독특한 글램핑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휴양지입니다. 전통적인 호텔 건물과는 달리 이곳은 돔 형태의 글램핑 텐트 숙소를 통해 색다른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라오야팜 리조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라오야팜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의 만족도는 여기 어때? 아주 좋아. 라오야팜 리조트는 깨끗한 객실과 화장실로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은 라오야팜 리조트의 하이라이트 인피니티 풀입니다. 아름다운 야자수, 푸른 산과 함께 탁 트인 전망의 인피니티 풀은 마치 발리의 우붓을 떠오르게 하는 곳입니다. 신발 벗고 윗돌이 벗고. 와, 미지근한데? 어때? 수영장 좋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 라오야팜 리조트 수영장에서 지금 저희 아들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굉장히 잘 놀고 있습니다. 마치 리조트를 통째로 빌린 것처럼 사람 없이 한적하게 힐링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세부 보알보알은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속을 품은 마을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정어리떼. 해변 바로 앞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떼가 만들어내는 장관은 스노클링 마스크 너머로 마치 꿈속을 유영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맑고 깊은 바다는 스노클링과 프리다이빙에 최적화되어 있고 때로는 바다 거북이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초보자도 해변에서 바로 입수해 바닷속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큰 장점인데요. 오늘은 모알보알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부사이 케이블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부사이 케이브라는 곳입니다. 모알보알에서 쉽게 좀 방문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세부 모알보알 지역에 위치한 부사이 동굴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약 140m 길이의 터널형 동굴은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종이석과 석순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140m 정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하지 않는 걸로. 혹시 모험심 강한 분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모알보알의 또 다른 얼굴 사비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모알보알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파낙사마에 주로 머무는데요. 모알보알 북쪽에는 파낙사마와는 또 다른 모습의 여유로운 어촌 마을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사비드라라는 지역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비드라 지역에서 숙박을 한 곳은 할레마나 리조트라는 곳이었는데요. 먼저 이 리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여긴 그냥 가장 일반적인 숙소인 거지. 이 하루에 얼마짜리였지? 여기가 오히려 더 비쌀걸? 아, 라오야보다? 와, 라오야에서 하루 더 있을걸. 네, 헤일만나 리조트는 그냥 그런 리조트였습니다. 이건 그냥 한 5만원짜리? 네. 그래도 뭐 완전 나쁘진 않네요. 근데 너무 비싸네요. 지금 숙소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은 뷰인데 이것만 보면 진짜 엄청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렌즈 뺏겼다. 요즘 부쩍 말장난이 는 와이프입니다. 아, 좋다. 지금 이제 이 숙소를 오는 하이라이트, 바로 리조트에 있는 프라이빗 해변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일만나는 이 정원이 참 잘 꾸며져 있습니다. 날씨는 괜찮고. 아까 거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일단 물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좀 걸어 들어가서 좀 수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물속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알보알 사비드라의 고요한 끝자락 할레마나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천국이라고 평가되는 곳입니다. 연화한 파낙사와는 달리 조용하고 깨끗한 이 해변은 단 몇 걸음만 바다로 들어가도 바로 펼쳐지는 산호 정원과 열대어들의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단 저처럼 썰물에 스노클링을 하며 많이 걸으셔야 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에 마치 수족관을 유영하는 듯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를 코앞에서 만날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바다 거북이와 뜻밖의 만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리조트 바다 앞에서 프라이빗한 스노클링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건 할레마나 리조트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만 주변에 안전 요원이 없고 생각보다 클리프 지역이 먼 곳에 있어 프리다이버가 아닌 일반인들이나 스노클링 초보들에게는 다소 위험할 수 있으며 수중에서 엄청나게 큰 개를 만나 시겁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헤일만나 리조트 바로 옆에 바스다쿠 비치라고 있습니다. 네, 해변길을 이용해 바스다쿠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모알보알 파낙사마 비치는 이렇게 전부 산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모알보알에서 유일하게 저 바스다쿠 비치만 화이트 비치로 이루어진 곳이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알보알의 하얀 심장 바스다쿠 비치, 세부어로 큰 모래라는 뜻처럼 넓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모알보알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이트 비치입니다. 파낙사마가 스노클링과 다이빙의 천국이라면 바스다쿠는 쉼과 여유의 바다, 얕고 잔잔한 물결, 시원한 바닷바람, 그리고 고운 모래 위에 맨발로 걷는 순간 시간도 함께 멈춘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다와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바스다쿠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알보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다이빙,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파낙사마 정어리대 포인트 쪽에서 체험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큰 것 같아서 초등학교 5학년 10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와이프랑 저랑 애랑 체험 다이빙을 한번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다리부터 집어넣어. 네가 입으려고 해야 입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입혀주는 것만 기다리면 못 입어. 이게 무릎까지 와야 되거든. My name is Roland. Both of you first time. 야, So for first time, this one we go discover underwater world.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플랑크톤 투어를 하려고 모알보알과 바디안 경계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이 투어는 2024년 한 6월? 또 조금씩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돈 투어인데 아직까지도 되게 유명한 투어는 아니고요. 일부 여행객들만 진행을 하는 투어입니다. 이게 지금 영상으로도 촬영이 어렵고 해서 후기가 잘 없는데 일단 제가 오늘 한번 어떤 투어인지 경험을 해보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조심해. 일단 저희가 졸리비, 모알보알 졸리비에서 6시에 미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6시 20분밖에 안 됐는데 완전 깜깜하죠? 내가 버나드 삼촌 안 들어간다. 보트위에서 봐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선택했다가 선택해라 이랬더니 안 들어간다. 이게 밑에서 봐야 잘 보인다고 아까 아저씨가 그러긴 했거든? 아빠가 한번 들어가 보고 많이 추우셨나 봐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아침에 물 엄청 차갑긴 했지. 일단 영상은 그냥 어두컴컴하겠지만 끊김없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육성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크랩. 와우. Bye bye. 소스티. 쑥쑥대. 이렇게 요런 쪽배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And you, mom, just sit there on the front here. Okay. And you, sir, this is the front. Okay. Okay. Are you ready? I'm ready. Yeah, let's go. Go. 이렇게 지금 쪽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쪽배에는 Last 3명 정도가 탈 수 있네요. 예성이 진짜 일찍부터 이런 거 응원한다. 나도 필리핀에서 이 야밤에 배 타보기 처음이다, 야. 뭔가 설렘과 떨림이 있는데. 야, 이거 뭐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 이런 투어 하겠냐? 나도 살짝 무서운데? 그냥 무식해서 용감했다. 뭔지 모르니까 왔다. 이거 뭐 투어로 이거 구독자님들한테 하라고 하겠어? 무서워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은 추천. 이게 보울의 반딧불도? 근데 보울의 반딧불은 이게 더 큰가? 안전하잖아. 어떻게 안전해? 거기는 강이고 여긴 바다고 아 진짜? 이 밑에 지금 뭐가 지금 돌아다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아버지. 별로 안 깊은가 봐. 그런가? 안 깊은 게 아니고 물이 맑아서 그런 거지 지금 엄청 깊은 거야.
그 불빛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육지입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방카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15분 정도 바다로 나오니까 여기 플로팅 커티지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앞에 굉장히 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나무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서 스노클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Yeah. Like that. Okay. What? Okay. Perfect. So, be careful your head, okay? 야, 여기 머리 조심하래. Welcome to 5-star hotel. 5스타 호텔에 온 걸 환영한대. Thank you. 예. 자기가 여기다가 노래. Another here. Then we go down there. Then we exit also. We go up here. And swimming area just around here. Don't go under the floating cottage. 아, 오케이. There's some small shark things under.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좀 날카로운 것도 있대. 밑에는. Don't 그래서 go, 잠수해서 밑으로 가지면. don't go swim outside. 아, 오케이. There's- 요 네모 안에서만 수영하면 된대. 딴 데로 가지 말래. And if you want to see the plankton, you have to move your hands, your feet. You can see the plankton. really? Yeah, mini plankton. 아, They glow at the dark. 아, It's like a stars or like a firefly, 아, but 오케이. under the water. Under the water. 자, 이렇게 여기 수상 티지에서 여기 안에서 플랑크톤 스노클링을 하는 건데 아직은 조금 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렀어. 녹화 버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 Only inside, but outside here. In other country. 보여? 이거 우와. 아, 이게 어두워야 보이는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좀 보겠습니다. Kira kay buhi kira. 오, 살아있어. 가시들이 움직여. 오, 어머머머머머. 우와. Yeah, like this. 오. 이거 Yeah, just wait. Wait. 먹이를 나눠서. Right. Okay. Yeah. Good. Good. 엄마 맛있어. 진짜? 엄마는 못 먹어. Enjoy. 베르는. 소감 한마디 해줘. Plankton. 아, So many plankton. 이거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 어두워서. 아주 재밌어. 요 가자. 자, 너무 잘 즐기고. It's yours? Double check. Yeah. Double check your Yeah. things, sir. Double check. Go. Nothing left. 보이지 않지만 별도 진짜 많고요. 와, 이 물속에 플랑크톤이랑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이색적인 것 같습니다. Okay. Sabi mo na dom. Ang laki. Yeah, it's chef. Sir. I see you first. You first? Yeah. Okay. Just go first. Okay, so wait you order. Okay. N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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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careful. Here. Be careful. Okay. 아주 균형감이 뛰어난데? 와, 진짜 인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경험이다, 그지? 아, 너무 좋았어? 너 막 소리 지르고 다니네. 플랑크톤이 생각보다 많지. 엄마 있어. 진짜? 오, 있어. 그렇네. 여기도 있네. 우와. 바다에 다 있어. 오, 진짜? 밤에 보면 다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오, 물이 따뜻한 게 진짜 한몫했어요. 필리핀 바닷물은 안 차가워. 명언을 했어요, 명언. 안 보면 후회할 법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왜냐면은 안 봤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지. 아, Sometimes blackwood is green. 그린? Yeah, green. all green. 저 별자리 아니야. 맞아, 저 북극성이야. 자, Now it's 저기 새가. cloudy, not too much stars. 뭐지? 아, 아, No cloudy, many stars. 저기 세 개 나란히 있는 거 오리온자리. 음, 저거 하나랑 저거 하나랑 이게 바람 Now
Now the star is dark. 이거를 보고만 있어. 이놈아, 네가 길 만든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이놈아. 대박. 네가 플라스틱 길을 만들고 있어. Good fresh water and 50% soap water. 어, Salt water because we have a big river here. 야, That's why plankton. 여기 물 40, 45, 14 or 40. 14. 40%가 그럼 담수래, 담수. 강물. 아, 여기 빅 리버가 있어서 강물이 와서 여기 물 중에 40%가 프레시 워터, 그러니까 이 바닷물. 그래서 여기 플랑크톤이 많은 거래. 그 키는 거야, 내가 얘기해. 무식해서 용감했어? 뭐라고 했다. 이렇게 깜깜한 한밤중에 바다에 있을 줄 몰랐어? 해서 용감했어. 그래서 또? 할 수 있었어. 바다 깜깜한 방망개에 이렇게. 아, 네. 지금은 새벽 2시 30분입니다. 오늘은 모알보알에서 오슬롭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모알보알은 오슬롭하고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모알보알에서 오슬롭까지 한 2시간 정도 일반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를 하려면 적어도 2시 반에는 출발을 해서 4시 반에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모알보알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오슬롭은 고래상어와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마치 아바타의 배경지가 떠오르는 밀림 속 투말로 폭포에서의 아름다운 힐링을 경험할 수 있고 순백색의 모래로 이루어진 수밀런 섬에서는 눈부신 바다와 아름다운 수중 환경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야생 원수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부터 오슬롭 지역의 새우를 머금은 성당까지 세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다채로운 여행지가 바로 이곳 오슬롭입니다. 4시 30분에 오슬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줄이 많지 않은 걸 보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줄 엄청 서 있네요.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는 오전 4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번호표를 받을 수 있고 5시 30분부터 현장 안내와 장비 착용 중 투어 준비가 진행되며 정식 투어는 오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할수록 빠른 순번의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4시 30분쯤 도착하면 50번대 이내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번호 50번마다 약 1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원하신다면 가능한 이른 시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6시가 돼서 운동조끼를 입고 준비를 합니다. 여행사 상품을 통해 고래상어 투어를 하게 되면 보통 보트맨이 알아서 영상을 촬영해주게 되는데요. 자유여행으로 고래상어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약 150페소 정도의 팁을 보트맨에게 지불하고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잘하고 오세요. 이번에는 고래상어 투어와 스쿠버 다이빙의 차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저는 가족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고래상어 스노클링입니다. 보트를 타고 약 5분 정도 이동하면 수면으로 올라와 먹이를 먹는 고래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세부 오슬롭은 보올 리라와 다르게 고래상어를 100%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아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수영을 잘하는 여행객들은 여기저기 유영을 하면서 고래상어와 수영을 함께 하기도 하고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여행객들은 이렇게 보트 대나무를 붙잡고 가이드의 신호에 맞춰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인생샷은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고래상어 다이빙은 스노클링과는 다르게 번호표를 받지 않아도 돼서 대기 시간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해변에서 장비를 착용 후 포인트로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면서 아기자기한 비치어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스노클링 포인트와 동일한 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심 이상 올라가는 곳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래상어 스쿠버 다이빙을 하게 되면 스노클링과는 달리 고래상어를 가까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래에서 고래상어를 보기 때문에 그 규모와 웅장감은 훨씬 커 마치 온몸으로 고래를 대면하는 느낌이지만 하얀 배를 계속 봐야 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래상어 투어 장소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이동하면 고래상어 투어만큼이나 인기가 높은 투말로 폭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 5분간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는 폭포, 세부 남부의 비밀 정원 같은 장소가 살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투말로 폭포입니다. 오랜만이죠? 옛날에 비해서 물이 확실히 부족한 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여전히 예쁘긴 예쁘네요. 투말로 폭포
폭포는 높이에서 곱게 떨어지는 물줄기 대신 바위를 따라 수천 가닥으로 흩어지며 부드럽게 쏟아지는 독특한 형태의 폭포입니다. 물소리는 거세지 않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리듬은 자연이 들려주는 힐링 음악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걷는 거 조심해. 햇살이 쏟아지는 오전엔 폭포 위로 무지개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사진으로 담는 것도 좋지만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눈으로 온전히 느껴보세요. 와우. 오, 역시 멋진다. 폭포 아래 작은 웅덩이에는 무릎 정도 깊이의 맑은 물이 고여있고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조격을 하듯 발 주변을 맴돌며 살며시 피로를 씻어줍니다. 어디 누구 발이 들어온가 보자. 투말로 폭포에는 닥터피쉬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물 웅덩이가 있는데요. 별다른 준비 없이 그저 신발을 벗고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충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체험이 아닌 자연 그대로가 선물하는 조용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고요한 감동을 주는 투말로 폭포. 이곳에서의 짧은 정적은 세부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밌었어? 어떠셨어요? 투말로 폭포. 좋습니다. 너무 예쁜데? 제 유튜브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짱이네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수밀론 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저기 보이는 수밀론 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수밀론 데이트립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아들 그리고 저희 아들 친구 녀석과 함께 한 번 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를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밀론 섬은 세부 본섬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이동을 하는 형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밀론 데이트립 요금은 평일 2,000페소이며 왕복 보트 탑승, 입장료, 리조트 부대 시설 이용, 점심 식사와 스노클링 장비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매우 심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수밀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밀론으로 입도하는 배편은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만석이 될 경우에는 추가 배편을 증편하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5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하면 수밀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동 시간은 당일 파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수밀론 샌드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프라비 비치 쪽이 아니라 샌드바 쪽으로 배를 지금 다킹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 색깔. 와, 천국이 따로 없죠? 너무 멋있는데? 지금 안 타려고 꽁꽁 싸맸습니다. 와, 예쁘죠? 사람들 많죠? 수밀론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자연 환경이 망가지기 전에 얼른 세부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밀론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It's for kids. Just one. 지금부터 수밀론 마린 생추어리 스노클링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바다로 입수를 하게 됩니다. 수심은 약 2m에서 5m 정도로 비교적 얕은 편이며 초보자도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속에는 다양한 산호초와 함께 작은 열대어부터 중형급 물고기까지 풍부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피쉬 피딩이 가능하며 손에 작은 사료를 들고 있으면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딩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물고기들을 스노클링 마스크를 통해 바로 눈 앞에서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이나 초보자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스노클링을 즐기면서 주의할 점은 산호초를 밟거나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삼가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피딩 사료로 제공되는 전용 먹이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주위를 둘러보면 산호 틈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클라운피쉬, 흔히 니모라고 부르는 물고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모는 주로 말미잘 근처에 서식하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작고 선명한 오렌지색 몸체를 가진 클라운피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중 시야가 매우 좋고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10m 이상 바닥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밀론 마린 생추어리는 체험 난이도가 높지 않고 아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투어 코스 중 하나입니다. 세부 남부 지역을 방문한다면 꼭 한번 들러야 할 매우 추천하는 스노클링 명소입니다. 세부 여행을 검색하다 보면 오슬롭 고래상어, 모아발 스노클링, 막탄 호핑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론 모든 투어를 다 진행하지 않아도 수밀론 데이트인 만큼은 세부를 방문한다면 꼭 해봐야 하는 투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근거 없는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온전한 필리핀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세부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밀론 마린 생추어리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나면 리조트 로비가 있는 곳으로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카트 차량을 탑승해 이동할 수 있으며 로비에 있는 수영장 등의 리조트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블루워터 리조트의 인피니티 풀, 여기 메인 풀입니다. 사진 찍어줄게. 이게 앉아도 되게 좋아요. 얘를 안고 들어가면 됐어. 다이빙을 하냐고, 야. 잠깐 내가 살짝 내려가서. 여기는 프라이빗 비치, 그리고 키즈풀. 아까 봤던 인피니티 풀은 오전에만 데이트립 유즈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고 오후에는 투숙객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키즈풀이고요. 여기는 되게 얕아요. 여기서 이제 애들은 이렇게 놀리고 저는 유유자적 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맥주나 좀 마시면서 시간을 좀 즐겨보겠습니다. Hello, can I buy beer? 1%. 개미가 안에. 오, 개미가 안에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빵을 먹는 거죠. 맛있습니다. 맥주. 저렇게. 이렇게. Thank you. Thank you. 자기는 나랑 저기 스노클링 하러 더 가야지. 여기 네가 맨날 스노클링 해보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여기? 여기. 파도가 저렇게 보니까 스노클링 한다고? 괜찮아. 아, 진짜. 여기는 프라이빗 해변입니다. 여기는 스노클링 가이드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린 쌍두아리도 좋지만 프라이빗 해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립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다만 여기는 항상 파도가 많이 쳐서 잔잔한 날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스노클링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물속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밀론 섬의 프라이빗 비치는 리조트 투숙객과 데이투어 이용객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한적하고 깨끗한 해변입니다. 별도의 보트 이용 없이 해변 바로 앞에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작은 산호 군락과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이 펼쳐져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심은 약 1에서 3m 정도로 얕은 편이고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객이나 처음 스노클링을 시도하는 분들께 좋은 환경입니다. 뭐 어땠어? 프라이빗 해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네. 왜? 안에 너무 고요하고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 그치? 마린 쌍뚜아리랑 여기랑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 거기가 더 좋은데? 근데 거기는 돈을 내야 되잖아. 여기는 돈을 안 내도 돼. 아, 여기는 햇살이 더 잘 들어.
그치. 색깔이 더 잘 들어와서 산호초가 예쁘고. 재밌어? 네, 낚시할 낚시하러 가자 이제. Let's go 낚시. 낚시 영어 뭐예요? 피싱. 낚시. 몇 마리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2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어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요 애들을 낚는 거야. 1, 2, 3. 1, 2, 3. 1, 2, 3. 오! 이게 들고 여기 되게 신기하다 해서. 당겨야지. 오! 낚았어. 오! 자, 기념샷. 핸드포트. 이렇게. 자, 이렇게 수밀론 데이트립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시 배를 타고 다시 메인랜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얘들아, 수밀론 아일랜드 어땠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았을까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건 뭐야? 저 낚시요. 넌 낚시. 너도 낚시? 아니 이거 마린 쌍뚜아리 스노클링 어떻게 됐지? 오늘처럼 마린 쌍뚜아리 1시간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까지 하려면 제 생각에는 10시 배를 타고 들어와서 3시로 나가는 거는 좀 빠듯하고요. 10시에 들어와서 4시 반 배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찍 8시에 들어와서 3시로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한 포인트만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시에서 3시로도 충분하게 수밀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야심차게 아이들한테 니모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건 낚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밀론 투어 마치고 이제 판타지 롯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수밀론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땠어? 뭐해? 모자이크 처리했어? 또 자주 생각해서 참 들어오고. 예, 땡큐. 드디어 수밀론 메인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돌핀 워칭을 하러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파도가 세서 과연 돌고래를 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세부에서 배로 30분, 바다를 건너 네그로스 섬에서는 또 다른 매력의 자연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몰디브 마뉴엘 샌드바와 야생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바다, 그리고 내륙의 썰퍼벤트와 폴랑바토 폭포까지 하루 동안 바다와 산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코스입니다. 두마네텍 투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라넬로 기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크입니다. Hi, just follow Hi Cebu and YouTube. 자, 이렇게 배에다가 차를 싣고 저 옆에 반짝반짝거리는 섬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차를 싣고 가는 거라 대기 시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에서 대기를 하면 되지만 조금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고요. 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길이 되게 좋아서 쾌적하게 갈 수 있어요. 드디어 바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는 바이스죠. 바람이 약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바하스 돌핀 워칭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화이트 샌드바. Wow, it's bigger than when I visit here for the first time. 여기가 바로 필리핀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마니온 샌드바입니다. 필리핀의 몰디브라 불리는 마니온 샌드바. 에메랄드빛 얕은 바다와 눈부신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곳에서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흔적도 지금 볼 수 있고요. 여기 완전 다 날라갔네. 엄마, 다리비. 오, 있는 거야, 안에. 안에 있어? 먹어봐. 해볼까? 아니야, 먹으면 안 돼. 여기 성게 봐라, 성게. 멋지죠? 멋있습니다. 마니온 샌드바를 방문할 때 함께 즐기기 좋은 또 하나의 액티비티가 바로 코랄 가든 스노클링입니다. 배를 타고 약 5분 정도만 이동하면 도착하는 이곳은 맑고 얕은 수심의 바닷속에 다양한 산호 군락과 열대어들이 펼쳐져 있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물속 시야가 좋고 조류가 약해 편안한 컨디션으로 수중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니온 샌드바의 풍경과 함께 바닷속까지 가득 담아가는 여행을 원하신다면 코랄 가든 스노클링을 꼭 함께 즐겨보세요. 여기서 돌고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기 돌핀이 있는데 이거 영상에 나오고 오, 2마리
마뉴온 샌드바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바다 위에서 만나는 야생 돌고래 와칭입니다. 이른 아침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넓은 수면 위를 헤엄치며 뛰어오르는 돌고래 무리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수십 마리가 떼지어 헤엄치는 장관을 마주하게 되고 카메라보단 먼저 눈에 담고 싶은 순간이 이어집니다. 인공 수조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바다에서 돌고래를 만나는 이 경험은 마뉴온 투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순간입니다. 이 네그로스 섬은 아직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증기를 이 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플랑마토라는 폭포입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따사로로 폭포 바로 옆에 있는 폭포이고요. 오늘은 여기를 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폭포가 두 개네요. 여기 작은 폭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 옆에 큰 폭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성인들은 입장료 100페소, 그리고 어린이는 50페소를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고 릴렉스하기 좋은 곳이네요. 플랑바토 폭포는 네그로스 발렌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붉은 암벽과 짙은 초록숲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특징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출렁다리를 건너서 폭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플랑은 현지어로 붉다는 뜻으로 유황 성분이 풍부한 지형 때문에 폭포 주변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폭포수는 시원하고 수량이 풍부해 사진 촬영은 물론 발 담그며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마치 깊은 자연 속에 들어온 듯한 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네그로스 여행 중 잠시 들러 힐링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땡큐.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핫스프링입니다. 여기서 온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발만 살짝 담궈보려고요. 플랑바토 폭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레드락 핫스프링은 천연 유황 온천을 체험할 수 있는 인기 힐링 장소입니다. 총 2개의 온천 풀이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수온은 약 37도 내외로 뜨겁지 않아 장시간 입욕을 하기에도 부담이 없으며 피로회복과 근육 이완에 효과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따뜻하고 좋네요. 물 깨끗하고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가 훨씬 좋네요. 가볍게 여기 드마게테를 방문한다면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포트로 돌아가서 숙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원숭이 포인트도 있네요. 여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원숭이 구경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판타지 로지에 도착을 해서 지금 체크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요? 세부 남부 삼부안에 위치한 판타지 로지 리조트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간직한 친환경 설계 리조트입니다. 럭셔리한 고급 리조트는 아니지만 작고 소소한 힐링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변에 세부 정글 탐험이 가능한 비날라얀 폭포, 8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 아게니트 폭포, 신비한 협곡을 품고 있는 다오 폭포 등 유명한 폭포들이 가까워 세부의 자연을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타지 로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하베스는 우리의 여행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가하베스를 많이 해봤지만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애는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가하베스하고 마사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3 beach area, but I'm waiting my friend. Can I just check around? Just taking a video. 여기는 오버루킹 에어리아.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여기서도 아주 환상적인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여기야? 가마솥 됐어. 헬로. 여기 자기가 앉고 여기 예성이 앉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3개인데 사실상 여기는 살짝 좀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2명만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우와, 나 되게 날씬해 보이네.
하나, 둘, 셋. 자, 가와베스는 이렇게 가마솥에 불을 떼워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삼계탕처럼 들어가 있는 투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와베스를 받으며 볼 수 있는 낙조와 그 아래 바다에 비치는 윤술, 필리핀 특유의 저녁 내용과 분위기, 이렇게 영상이나 단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움이니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이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의 바다는 너무나도 잔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데요. 지금은 여기 삼보안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폭포 중에 다오 폭포를 좀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오 폭포가 그 산사태가 있어서 입장을 못한다고 해서 아기니드만 오늘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아기니드는 제가 되게 추천하는 곳인데 It's a fresh fruits. This is guayabano. Okay, banana and mango. For the shake after. Maybe you want. 네. 땡큐. 근데 가끔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아들과 함께 지금 아기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굿모닝. 아기니드 폭포 입장료는 인당 300페소,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 후엔 구명조끼, 헬멧, 아쿠아슈즈가 제공되며, 아쿠아슈즈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밑창이 두꺼운 개인 장비를 챙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이 좋네. 만약에 불편하면 그냥 이거 신고 가도 돼. 이거 어디 거냐? 스케쳐스? 네. 아이들 아쿠아 슈즈를 사려면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이런 걸. 스케쳐스 거라네요. 이렇게 밑창이 두꺼운 아쿠아 슈즈를 사야 됩니다. 괜찮아? 이거는 벗겨질 수가 있어서 이게 맞으면 요걸 신는 게 나. 지금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10살짜리 아이들입니다. 발 사이즈는 220. 요 정도까지는 있고,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개별 지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캐나이 헬멧? 헬멧. 헬멧 안 쓰고 하면 머리 깨져. 여기 돌이 되게 많고. 자, 준비됐어? 아기니드 폭포는 총 8개의 폭포로 구성된 체험형 폭포입니다. It takes 1 hour, 1 hour and a half like that. 트레킹과 오케이. 클라이밍을 하면서 상류까지 올라가는 방식이고, 전체 투어 시간은 Let's go.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부에 와서 해야 하는 투어를 꼭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아기니드 폭포를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캐녀닝이 이색적인 투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아기니드도 이 동남아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투어 중에 하나인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아기니드를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돌을 밟을 때 흰색을 밟아야 돼. 흰색이 안 미끄러운 거야. 첫 번째 폭포는 짧은 준비 구간입니다. Okay, and then you can swim here now. 가슴에 물 좀 물에 뿌리고. 적응하고 첫 입수의 설레임을 느끼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폭포였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폭포로 이동하고, 저는 지금 조금 빨리 가고 있는데 첫 번째 폭포에서 수영하고 충분히 놀아도 됩니다. 가이드가 가져가기 전까지. 지금은 이른 아침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여기 몸이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는데 좀 추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이동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폭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두 번째 폭포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 폭포는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폭포입니다. 가이드가 1대1로 매핑되어 도와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클라이밍을 할 수 있습니다. How's it? Good? Good, sir. Yeah. 얘들아, 헬멧 벗고 헬멧 벗어도 돼. 세 번째 폭포에서는 헬멧을 벗고 자연 폭포수 마사지를 체험해봅니다. 머리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그대로 맞아보는 곳입니다. 어때? 와! 드디어 네 번째 폭포에 도착. 네 번째 폭포는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많이 깊지 않은 곳에서 자유롭게 다이빙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꽤나 즐거워했던 곳입니다. 다섯 번째 폭포는 아기니드 폭포의 폭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이며, 폭포 수량이 많지 않을 때는 다이빙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포인트입니다.
봐봐, 아저씨 하는 거. 5번째 폭포에서 6번째 폭포로 이동 시 가장 어려운 클라이밍 코스를 경험해야 하는데요.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제법 잘해서 살짝 놀랐었습니다. 일곱 번째 폭포 구간도 많이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가이드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레벨. 벌써 니네 석포 8번째 왔어. So after here, we're going to skip there. 야. 나왔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야. 고개 딱 들고 얼굴에 딱 뿌려봐. 얼굴에. 아니 네 얼굴에 뿌리라고. 고개를 들어 하늘로. 그렇지. 어때? 재밌었어? 네. 자 리뷰 어땠어? 시원했어요. 시원했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너는? 시원했어. 시원했어. 다이빙하는 게 재밌어. 다이빙하는 게 재밌었어. 무섭진 않았어? 네. 힘들진 않았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와. 자, 드디어 이제 다 끝내고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떨 때는 트럭을 타고 내려가고, 네, 어떨 때는 그냥 걸어서 내려갑니다. 저 빨리 스스로 가서 샤워할래. 여기 발 올리고. 하이. 보이나? 오, 여기가 참 인상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세부의 그 보석 같은 자연을 그대로 보면서 투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아기니드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1시간 걸렸어요. 애들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근데 좀 천천히 폭포를 즐기면서 오시게 되면은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는 딱 이럴 때 진짜 내가 진짜 좀 자유롭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폭포 투어를 되게 강추하는 거기도 하죠. 자, 오늘 마지막 날 제가 좋아하는 판타지 롯지에서 안녕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방갈로. 생각보다 벌레가 많습니다. 저 모기 한 30방울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기를 퇴치하는 로션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그거를 꼭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바르냐 안 바르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9글자. 저희 여행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시말라 철치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성당으로 유명하고, 제가 한번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되게 그걸 인상 깊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꼭 방문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마지막 코스로 지금 이곳을 방문했어요. 세부 남부 한적한 산자락 위에 자리한 시말라 성당은 마치 유럽의 대성당을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사실 필리핀의 건축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눈물을 흘리는 성모 마리아의 기적으로 유명해진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기도를 위해 수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필리핀의 대표 성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함께한 모든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이와 함께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